5월 22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 내정자로서 황교안 법무장관을 임명했습니다. 황교안 법무장관의 임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현 정국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야권에서는 공안정국, 사정정국이라고 비판을 하고 여권의 일부에서도 이 황교안 법무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시각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에서 환영받지 못할 수 있는 황교안 장관을 총리로 임명한 것일까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부패 척결과 사회개혁으로서 현재 본인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극복하면서 임기 말까지의 탄탄한 집권 기반을 구축하려고 하고 역사에 본인의 이름을 부패 척결과 사회개혁으로 남기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부터 사실상 시작된 부패 척결 시도가 오히려 그 앞에 섰던 이완구 총리의 낙마로 부메랑이 되면서 돌아왔고, 더 나아가서 이 부패 척결이 좌절되어야만이 편안한 우리 사회의 기득권들의 연합에 의해서 현재 부패 척결이 친박 핵심 수사로 변질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 황교안 법무장관 카드를 빼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완종 게이트가 과연 친박만의 문제인가, 정치권 전반의 부패에 관한 문제인가, 이런 부분이 성완종 씨의 쪽지, 녹취록, 자살 이후에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고우면하지 않고 황교안 법무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황교안 법무장관의 임명은 내각이나 수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황교안 장관보다도 2살 많고 10살이나 많은 황우혁 부총리,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 아마 당으로 복귀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정무수석이 공석인데, 이 정무수석이 황교안 장관이 PK 출신이고 성균관 대인맥이다 해서 계속 특정한 학교, 특정 지역이 임명되고 있다라는 사회적 비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무수석을 실제로 호남 출신의 정치 경력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배치할 것으로 보이고, 내각에는 중폭 정도의 개각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유승민, 김무성 새누리당 지도부는 황교안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굉장히 내키지 않는 부분, 특히 사정정국을 지속적으로 갖고 가면서 당을 압박한다,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청와대는 황교안 총리 임명 전에 당에 황교안 총리를 임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득을 하고 설명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병기 비서실장 카드가 국정원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면서 현 이 부패 척결 전국에 있어서 비서실장이 큰 역할을 하기로 기대했는데, 성완종 씨 게이트 때 이병기 실장을 언급하고 감으로써 이병기 실장이 당과의 관계에서 지금 현재 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 못하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 정권 들어서 통진당 해산이라든지 각종 정치권의 부패 수사를 전담해오면서 지휘해온 황교안 법무장관을 총리로 임명함으로써 법무부와 검찰, 특히 그리고 청와대의 민정수석 기능을 전체적으로 라인업해서 강화해서 부패 척결을 본격적으로 시도하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황교안 장관이 이제 남은 과제는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야권은 백령 면제, 더 나아가서 정관 예우 문제, 또 황교안 장관의 정치적, 이념적, 사상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할 걸로 보이고, 여권의 친이 진영 일부도 이 문제에 가세할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청문회에서 이미 2013년 3월에 법무장관 청문회에서 황교안 장관이 통과가 되었지만은 야권과 여권의 일부가 가세한 이런 어떤 부분이 청문회 통과가 녹록히 만만치는 않을 거라고 보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왜 황교안 장관을 총리로 임명했는가, 그 이유를 국민들 앞에 직접 나서서 설명하고 대중의 지지를 통해서 이 부분을 극복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이후 나타난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전체의 이 커넥션을 형성하고 있는 부패의 문제입니다. 유병헌 문제도 부패의 문제이고 성완종 문제도 부패의 문제인데 그것이 단지 관피아라고 부르는 고위 관료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과 또 고위 관료들을 갖다가 통제하는 정치인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부패 척결이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이 부패 문제로 깜빵에 가지 않았다면, 또 거기에 대한 거액의 추징금을 먹이지 않았다면, 또 전현직 대통령들의 아들, 또 전현직 대통령의 형님과 동생이 깜빵에 가지 않았다면 과연 한국 사회가 지금 수준이라도 도달할 수 있었을지 극히 의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투명성 지수는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와도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싱가포르는커녕 중국이나 필리핀보다 약간 나은 수준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부패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는 한국이 사회 경제 제도가 투명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영원히 한국은 부패 문제 때문에 중후진국으로 후퇴할지 모른다. 라는 사회적 우려가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이 성장이 정체된 사회에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 시스템이 투명화되면 1.5% 정도의 GDP 성장률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어떤 통계나 예측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결국 선진국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는 한국의 사회적 자본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시키고 부패를 추방하는 문제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패 문제를 척결하는 것이 대통령이 칼을 뽑아 들었지만은 방산, 자원, 포스코 수사 등에서 검찰이 저렇게 노력을 해도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핵심적인 정권의 핵심적인 권력들이 이 문제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검찰 수사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압력들 또 각종 언론들의 압력들이 예사롭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언론들은 부패 척결이라는 것이 결국은 박근혜 정권이 재발등을 찍는 식으로 돌아갔다. 스스로 모순이 있으면서 부패 척결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부패 척결이 경제에도 방해가 되니까 빨리 부패 척결을 종식해라고 끊임없이 사설이나 칼럼, 보도를 통해서 부패 척결 수사를 방해하는 행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부패 척결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다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법무장관으로서 부패 척결 수사를 지휘해오고 또 통진당 해상 등 이념 척결 문제를 지휘해온 황교안 법무장관을 총리로 임명함으로써 본인의 임기 내에 이 문제에 승부를 보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패 척결이 지금 벽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황교안 총리를 앞세워서 과연 부패 척결을 완수해낼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주목